안녕하세요. 원래는 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턴 디지털 한번 보겠습니다. 51선에서 거의 지지받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2일선도 위에 있고. 자, 그러니까 정비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면은 맞고 올라가고 하는데,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어닝하고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지금 EPS를 한번 보게 되면 2010년도가 9.9인데 2017년도에 17.8 엄청나게 뛰죠. 2배 정도 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EPS가 증가되고 있다는 게 이익의 증가가 나타나는 종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이익의 증가가 나타나고 매출의 증가가 나타난 회사죠. 12.86, 17, 23, 27로서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장기 투자할 만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업이 이익이 증가되고 있고 매출이 증가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결론적으로 봐서 똑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좀 눌릴 때, 그럴 때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것들, 배수 같은 것들은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보시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좀 높은 가운데 있죠. 여기 보시면 67배수 되고 있고 평균이 33배수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성장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또 멀티플에다가 이게 확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깊이 있게 찾으셔서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시고 나서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차트상에서 본다면은 저 600불대 있죠. 600불대에서 여기서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른 것보다 갭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그럼 600불대가 지지라인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00불대에서는 항상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하시고, 이거 어디까지 차트 이야기고, 그 회사를 갖다 이렇게 돼 있으면 들어가셔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반드시 백업으로 아니면은 지금 이제 그렇게 한번 체킹을 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델 한번 보겠습니다. 델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좋게 올라가고 있고, EPS를 본다 하더라도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근데 언제까지 가느냐, 그거 한번 봤을 때 2010년도, 7년도, 8년도까지는 계속 상승이 되다가 25.7에서 21.03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2029년부터 시작해서는 EPS가 좀 줄어들 거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물론 아직까지 요거는 일단은 애널리스트 몇 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확실히 아직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일단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고, 어쨌든 매출과 이익이 요까지 일단 되고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일단 분석을 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2028년도까지는 달릴 수 있는데, 그럼 주가가 아무래도 1년이나 6개월 선행하니까 2027년도 말 아니면 좀 빨리 당기면은 2027년도 중반까지는 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그래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360불대가 강한 지지 라인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밸류에이션 한번 볼 것 같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23.44가 섹터 평균인데 5년 평균이 11배수죠. 근데 지금 현재 23배수 받고 있으니까 뭐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섹터 평균하고 비슷하니까 큰 문제 되진 않는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섹터 평균하고 했을 때 지금 모습에서 23배수 받고 있으니까 지금 가격이 거의 적정한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8.37에다가 23.28 곱하면은 현재가가 나오니까 지금 쫓아가서 잡는 기보다는 좀 떨어지면은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실질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건 쌍봉으로 좀 꺾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서클 한번 보겠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는 EPS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뉴얼로 봤을 때 0.9, 1.753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EPS도 올라가고 있고 매출도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자,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되고 있는지, 자, 그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있습니다. 60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밸류에이션도 안 좋고, 지금 이제 프로피빌리티, 즉 말해서 수익성이라든지 모멘텀도 별로 좋지 못하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하락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성장성 좋은데, 그래서 밸류가 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배 정도 줄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좀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모습 속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좋은 모양이. 자, 쌍봉을 꺾이고 있죠. 쌍봉을 꺾인 데다가 직전 저점까지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주가가 여기서부터 좀 반등이 될지, 70불대를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면은 여기 이렇게 갭으로 뛰어가지고 이런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 밑에를 갖다가 치고 내려오게 되면 주가는 좀 더 하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직전 저점에 또 50불대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자,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돌아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시간은 다음에 있을 실적 발표 때, 자, 그때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달에 그때까지는 주가가 바로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샌디스크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디가 고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죠. 고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겠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는 65, 그다음 188, 204니까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2028년도까지는 자, 그런 것들 매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증가되니까 여기가 19.73, 그다음에 44, 49까지 가니까 아직까지 매출의 성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라든지 그때까지는 달릴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꺾이면은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다음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은 뭐 앞으로 뭐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죠. 뭐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4, 14, 17, 20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매출과 이익이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가 바람직한데 자, 지금 가격이 이제 많이 내려왔는지 이런 것들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고 그다음 아직까지는 추세는 하락의 추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가 돌아 나갈 때가 또 주가의 상승의 폭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200일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있고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이럴 때부터 시작해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돼야 되지 않겠는가. 대신 이런 것도 밸류에이션을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0일선을 깬다든지 아니면 200일선 근처에 있다든지 그렇게 할 때마다 항상 매수 관점이 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200일선 근처에 왔다든지 그럴 때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다음 파가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5불대가 강한 저항대가 되고 있는데 요걸 갭으로 일단 있기 때문에 요 갭을 갖다가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지금 말해서 이렇게 갭이 되고 있으니까 이 갭을 강하게 뚫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다음번에 있을 실적이 되지 않겠는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다시 200일선 이런 것들을 강하게 뚫고 가는데 그렇지만 못하면 또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매출 EPS는 1.38, 1.94, 2.8에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상승은 여력은 좀 있지 않겠는가. 매출과 이익도 계속 미스만 안 나면은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일단 어느 정도의 이익과 매출이 나타나 주냐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또 눌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서비스 나우 한번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죠. 그렇게 좋은 모양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엔트로픽 이런 것들이 대체한 거 아니냐.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또 밸류에이션을 갖다 많이 주지 못하는 밸류에이션 축소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2010년도 4.15에서 7.2 계속해서 EPS라든지 매출은 뛰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거 자체가 여기 높이 올라갔을 때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안 되니까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23배수 정도 일단은 되고 있고 2027년도가 되면은 한 20배수 정도 19배수니까 요는 좀 저평가되어 있죠. 그럼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주가가 빠질 때 자, 그럴 때가 매수 관점이다. 그래서 특히나 많은 밸류에이션을 안 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이 현재 서비스 나우라든지 팔란티 이런 것들이죠. 팔란티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70배수 그렇게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내려왔으니까 또 80불대가 지켜질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이 안 높은데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130불 이렇게 될 때. 자, 그럴 때는 그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안 된다 해서 바로바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종들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광통신 업체 한번 보겠습니다. 코닝이죠. 코닝은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200일선하고 50일선 지지받아주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그 달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광통신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필요한 입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EPS라든지 그런 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제 2016년도에 3.19, 그 다음에 6.40까지 가고 있고, 자, 매출도 18에서 30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EPS하고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다 밸류에이션도 한번 보게 되더라도 지금 이제 60배수나 주고 있죠. 3.19에다가 2010년도 게, 그 다음에 2017년도 거도 46배수나 주고 있는데, 저희는 과연 46배수가 지금 이제 타당한가? 자, 그렇게 했을 때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장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자, 광통신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니까, 자, 광과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많이 들고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레드캣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내려오고 있죠.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아직까지 적자주입니다. 적자주들은 웬만하면 일단 투자하실 때 너무 많은 종목으로 너무 많은 돈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 미만으로 하시고 이런 것들 때 언제 꺾일지 알 수가 없겠죠. 적자주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게 안 나는 주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겠죠. 길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박스권이 갇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 5불에서 18불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뭐 올라가려면은 이 밑에까지 뭐 8불대까지 또 내려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8불대를 깬다면은 요 라인대를 깬다면 주가는 그 자체로 계속해서 내려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에서 움직이는 거지 자기 일단 이익으로 움직이는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렇게 지금 이제 상봉이라든지 드리봉이 되면서 주가가 고점을 낮춰지면서 내려오고 있고 이런 데서도 좀 올라는 가고 있는데 과연 일단 요 라인 때 있죠. 그 8불대가 지켜지는지 그게 깨진다면 주가는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마수 한번 보겠습니다. 마수도 똑같이 움직였죠. 아까 보셨던 서비스 나우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트상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가격대 있죠. 350불대 가격대는 나쁘진 않은 가격대이다. 이게 레지스턴스고 저항받고 있고 여기는 서포트 받는 지지 라인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라인대부터는 아무래도 조금씩 잡아서 들어가 볼 만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요 회사가 뭐 나쁜 회사는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EPS라든지 어닝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회사니까 16, 19, 22, 27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29, 384, 534까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매출 증가와 이익의 증가가 나는 회사인데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일단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야 되겠죠. 현재로서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 것이 2017년도에 지금 이제 19배수 정도 주고 있다는 겁니다. 19배수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보통 보면 일단은 주는 게 평균값이 23배수라는 게 섹터 평균이. 그런데 19배수다. 그럼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고가격대에서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분할 하셔서 일단은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좋은 주식들이 이제 빠질 때는 조금씩의 매집 관점에서 들어가도 괜찮은데 올라가는 것들 자체를 본다면은 460불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또 좀 약간의 익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스페이스X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왼쪽에 있는 것이 스페이스X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이온큐입니다. 자, 산을 하나 그렸죠. 산 하나 그렸고 여기도 산 하나 그렸고 공마고 난 후부터 산 하나 더 그리고 또 빠지죠. 산 하나 더 그리고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기다가 다시금 주가가 올라가죠. 자,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보호예수가 다 물량이 틀려야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그때 어닝 리포트 있죠. 어떤 식으로 일단 이익이 발생되고 있고 스타쉽의 일단 발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자, 그런 것들하고 같이 가면서 일단 주식이 커가는 거지. 그냥 여기서 매수 매도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먹은 분도 계시겠죠. 한 30%. 근데 잘 팔았냐는 거죠. 못 팔았으면 또 꺾어지겠고 여기도 매수했다가 물론 가면 좋은데 안 가면 또 꺼지면 누가 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PS 레이쇼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100배 이상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투자를 한다는 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밸류에이션이 되고 난 후에 가치 평가가 된 후에 일단 해도 늦지가 않다. 충분히 먹을 게 많이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회사를 갖다 깊이 있게 파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템퍼스 AI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일단 40불대에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지는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내려왔던 이렇게 하락 추세가 조금 일단 꺾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락 추세는 꺾이고 자, 그다음에 일단 상승의 추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결론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자, 그것을 지금 체킹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것은 2028년도니까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남았고 매출은 계속해서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증가되는지를 체킹하자. 그렇죠. 흑자 기업들이 적자로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200일선을 또 돌파하면 주가가 갈 수 있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회사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밸류에이션 한번 볼 것 같으면은 PS 레이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포월드 기준으로 5배수, 섹터 평균이 3배수니까 그렇게 높은 편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북밸류는 아직까지 좀 높은 편에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요 정도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40불대가 아무래도 한 4 정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40불대 되면 계속해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클라 한번 보시죠. 오클라의 어닝 한번 보겠습니다. 어닝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죠. 아직 2019년도 돼도 마이너스입니다. 적자고 지금 이제 2016년도에 1.89밀리언 아직까지 매출이 일어나려면 한참 멀었죠. 1.89밀리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다. 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지금 현재 모습에서 우리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테마로밖에는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에너지가 좋아서 원자료가 좋아서 일단은 SMR 이런 것들이 많이 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겠죠. 아직 그래서 지금 요거는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직전 저점 요 라인대 이쪽에서 44불대가 지켜지는지 보시고 그것이 무너지면은 주가는 좀 더 한 단계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4불대가 지켜지면서 쌍바닥으로 나오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 좀 하락세가 좀 짚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